안녕하세요. 문학을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13강 새로운 작품입니다.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쌤 제목은 허투루 짓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제목이 뜻하는 건 뭔가? 그리고 쌤이 올려놓은 이 일러스트는 뭘 나타내나? 우리 한번 휙 읽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학년 때 여러분 문학의 갈래 4가지 배웠습니다. 1학년 수준에서 배운 거 선생님이 띡 찍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수필은 교술갈래. 교술갈래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 수필이 대표적이다. 크게 특징 4가지 중학교 때서부터 계속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교적 글의 형식이 자유롭다. 두 번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1인칭.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 세 번째, 자기 고백적인 글, 개성이 잘 드러난다. 네 번째,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 이런 것들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우리 워크북에는 워크북 129쪽 교술갈래란 해놓고 선생님이 뽕뽕 밑줄을 뚫어놨는데요. 보고 얼른 적어보세요. 읽어볼까요? 교술갈래는 실제하는 사실, 팩트, 사실이나 경험, 그렇죠. 사실을 들어 말하며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갈래로 수필이 그 대표적인 거다. 앞에서 얘기했네요, 우리. 다른 갈래에 비해 실제 외부 현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본적이다. 상상하고 뭐 이런 거 꾸며내는 거 아닙니다. 문학적 형식의 제약이 적은 편이어서 다른 갈래의 속성을 포용하는 정도가 크다. 중학교에서 배운 글의 특징이랑 같은 게 대부분인데 약간 다른 표현? 다른 갈래의 속성을 포용하는 정도가 크다.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문학의 전개 양상, 우리 드디어 서정, 서사, 극에 이어서 교술갈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정, 쌤이 제 막매가 정석과 풀 뭐 이런 걸로 서정갈래 배웠습니다. 주로 시가문학이었죠. 서사, 스토리, 소설입니다. 운영전, 신짜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소설 배웠습니다. 극, 바로 얼마 전에 하회 별신꾼 탈놀이 파수꾼. 그렇죠. 지금 배우는 건 교술갈래입니다. 선생님이 경기체가 악장, 가사 일부, 가전 일부, 그다음에 서간, 기행문, 한문수필, 근현대 수필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랑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 열하일기라고 하는 기행문 중에 하나 요 두 개를 배울 건데요. 그렇죠. 가사 일부 그런데 우리 서정갈래에도 가사 일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갈래를 포용하는 정도가 크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 중에 규원가 규원가는 되게 서정가사, 규방가사, 서정적인 특성이 강하죠. 교술갈래면서. 상춘곡, 양반이 봄날 참 좋다라고 얘기한 거는 서정보다는 교술, 교훈 뭐 이런 게 더 강한 교술갈래 특징이 더 강합니다. 가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전체 소설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설의 뿌리가 되는 의인화시켜서 이건 서사갈래에 속하는데 국선생정 같은 거는 사실은 누룩입니다. 술을 주인공으로 해서 의인화시켜서 일대기 마치 소설처럼 하지만 교훈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앞세우니까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이렇게 교술갈래는 가사 또는 가전체 등등 다른 갈래랑 표용하는 정도가 크다. 이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열하일기 통곡할 만한 자리 수필이니까 기행문이니까 우리 배우겠죠. 우리 워크북의 교술관리 전기와 구현 양상 이거는 선생님이랑 빨리 옮겨 적고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바로 옮겨 적었으니까 보고 하세요. 잠깐 멈춰놓고 교술갈래란 문학의 출발과 함께 시작한 교술갈래다. 삼국시대 한문으로.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에 여기 어디에 진출했고 어디까지다. 이것도 한문으로 쓴 거. 실제 보고 듣고 느낀 거. 이것도 교술갈래라고 할 수 있죠. 설총의 화양계, 해초의 왕후천축국전, 채치원의 격황소서. 이게 뭔가 할 텐데 여러 가지 작품으로 수능특강으로 이제 뭐 등등 만날 겁니다. 아무튼 한문으로 쓰여진 보고 듣고 느낀 거다. 고려시대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한문,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승려들이
한문으로 많이 썼다. 교술갈래가 많이 등장했다. 묘지, 전, 설, 기, 시와 어려운 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은 교술갈래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묘지, 제문, 누구누구 추도사, 묘지명, 여기에 담겨 있는 글도 전부 다 교술갈래라고 할 수 있겠죠. 묘지, 전, 사물을 의인화해서 교훈, 가전체 문답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국선생전, 국은 누룩, 술을 주인공으로 해서 교술갈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갈래입니다. 시화, 시화는 오늘날의 비평문, 비평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전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국선생전, 죽부인전. 그 다음 묘지, 전, 설은 뭔가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 다시 돌려서 해볼까요? 여러분 설은 1학년 때 배웠죠. 궤토실설 배웠나? 뭐 배웠나? 저거 배웠어요. 그 수호제기, 슬견설, 참화설 배웠겠다. 그렇죠. 고전 수필이었어요. 경험 더하기 깨달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기로 끝나는 것도 고전 수필입니다. 수호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열화일기에서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 이거는 호곡장기라고 한문으로 쓰면 기로 끝나는 것도 한문 수필입니다. 시화, 아까 선생님이 비평문집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경기체가 교훈을 담은 교설시가 전혀 문학적인 어떤 감흥은 없고요. 사대부에 나 이런 거 공부했다. 뭐 이런 생활방식과 태도를 드러내주는 교술시가입니다. 가사, 선생님이 일부는 서정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하지만 고려 말에 등장한 사물 생활을 나열하고 서술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행기 어디 다녀왔다 이런 거 전부 다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해줬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선 악장, 용비어청가, 그렇죠. 가사, 일부 상춘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규원가, 가사죠. 그리고 유배 기행 역사 교훈 세태, 조선 후기가 되면서 농사 짓는 거, 유배 갔다 온 거,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사절로 연행가 이런 거, 연행가 이런 게 전부 다 가사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언해, 한문을 한글로 풀이하는 거. 그래서 여성 문학을 내간체 문학, 여성 문학을 내간 문학이라고 합니다. 뭐 개화기 때. 우리 수필, 대표적인 장르가 수필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작품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수필 읽기 전에 여기 글쓴이가 있습니다. 시인이자 쌤 연배의 어떤 중년 여인. 이분이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술갈래, 수필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글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제목은 허투루 짓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글의 제목은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탱자나무, 여러분 탱자나무 노란 열매 잘 모르죠. 귤과 유자 같은데 좀 딱딱하고 먹지는 못하고 무척 향기로워서 손에 쥐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세대. 탱자나무는 동네 울타리로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보이죠? 이 탱자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쌤 어릴 적 아들 같은, 여러분 어린 시절 같은 사진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이건 장미가시 있을 텐데, 가시 코 위에 올려두고 코뿔소, 밤이라 물 한번 먹고, 코뿔소 놀이한 거 기억납니까? 그런 가시였는데, 점점 내가 선인장의 가시 같은, 가시를 품고 사는구나. 가시 때문에 힘들구나. 내 안에 가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수필을 읽기 전에 도움사진을 찾았는데요. 네, 이 수필은 그런 내 안에 가시, 그런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 성숙한 생각에 이릅니다. 내가 가진 가시들, 내가 못났다고 했던 그 가시들 덕분에 훌쩍 뛰어넘어 이제는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내 유년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은 어린 시절 탱자나무의 가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중년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 It's your turn.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날개 질문을 달아봅시다. 워크북 180쪽
182쪽부터 182쪽.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한 6, 7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10분 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까? 이어서 글쓴이 소개.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글을 주로 썼고 시인이고 뿌리에게 산문집 반통의 물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 얘기 조금 해야지. 나희덕 시인은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공교롭게도 선생님도 1966년생입니다. 선생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같이 7살에 학교 들어갔어. 나희덕 시인은 연대 국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선생님은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선생님. 같은 해 졸업을 하고 나희덕 시인은 진명여고의 국어교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옥정중학교라고 하는 첫 학교였습니다. 나희덕 시인은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시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 태능 옆에 있는 거기에 문예창작과 교수님으로 선생님은 그 나희덕 시인의 시를 쭉 따라 읽고 중간에 가끔 만나기도 하고 국어 선생과 시인 좋아하는 시인으로 인연이 좀 있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쓴 산문집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수필입니다. 여러분 나희덕 시인의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배추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실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시인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필은 작가가 중요하니까 1인칭의 문 작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 내에 밭독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쌤이 이 시를 읽고 나희덕 시인도 텃밭 농사를 지었구나. 그래서 배추를 키우면서 이런 시를 쓰셨구나. 선생님의 텃밭입니다. 작년 가을 김장배추. 선생님도 이렇게 텃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구멍 뽕뽕 뚫린 거 알죠? 선생님이 시인이 아니니까 이런 배추벌레 이러면서 잡고 막 그랬는데 시인은 역시 좀 다릅니다. 아까 선생님이 나희덕 시인하고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의 옛날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2013년 7월 무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시인 나희덕 시가 걸어온 길이라고 해서 국어 선생님들하고 시인하고 만나는데 나희덕 시인이 오셨고요. 그때 쌤이 영광스럽게도 이 시인이 나오는 강연에 사회를 맡아서 진행했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최애 시인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 시인의 시집 중에 한 권 가장 최근에 나온 시를 가져갔더니 이런 거 찍는 거지. 그렇죠. 제 이름을 써주시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2013년 그 나희덕 시인. 여러분이 시를 읽었으니까 나희덕 시인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또 한 사람이 또 궁금해 하겠죠? 로트렉. 도대체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죠. 근데 연도를 보니까 와 옛날 사람이다. 1864년부터 64년 11월 24일에 태어나셔서 1901년 옛날 사람.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인데 한눈에 난쟁이 시화가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밑에 있는 글 두 번째. 프랑스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작은 보석이라고 아주 귀여워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진 다음에 성장이 멈추기 시작해서 그렇죠. 대퇴골이 부서지고 그래서 평생 짧은 다리로 지냈다는 우리가 수필에서도 읽었습니다. 이 짧은 다리 덕분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수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심 소재, 가시란 무엇인가?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와 깨달음. 이게 아마 읽는 주요 틀일 것 같은데요. 탱자와 가시를 갖고 놀던 유년기에는 특별히 가시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려 퉁퉁 부은 다음에
모든 가시는 독이 있을 거다라고 경계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자 잎이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탱자 꽃잎을 본 다음에 가시는 때론 자신을 찌를 수도 있구나. 이상한 슬픔을 느끼고 그때로부터 유년기가 끝났다. 이제 좀 세상에 슬픈 그렇죠. 이런 거를 목격했죠. 아주 자유롭고 여러분 유년 시절 생각나죠? 겁이 없었고 매사 아름다웠던 시절.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게 자기 자신한테 찔리는 게 인생살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년 시절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장기 이후에. 그렇죠. 생활의 짐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나는 걸 알게 되었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도 유년 시절에 그 탱자나무를 생각했다고 했죠. 정신적으로 성장해 갔다. 가시로 인해서 나는 성장했다. 그때가 생각난다. 뭐 이런 수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시란 무엇인가. 그렇죠.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된다. 쌤이 밑줄 그대로 인생의 소중함과 깊이를 알게 했다.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교술갈래. 그렇죠. 이 수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어요. 가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잘 다스려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은 나의 힘. 이 수필의 주제와도 통하는 말, 시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나의 힘. 내게 주어진 가시, 고통 덕분에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미. 불행은 나의 성장, 내 성장의 근거. 고통과 불행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는 내 성장이 이 성숙한 시각이 이 수필에 나와 있습니다. 쌤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도 이때까지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거, 불행했던 적 있었거든요. 승승장구, 키만 키우는 우짜라는 온실 속 화초보다 고통과 불행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었다. 휙휙 아무 걱정 없이 휙휙 자라는 온실 속 활초보다 여러분 고통과 불행 덕분에 생각할 수 있었던 여러분이 훨씬 면역력이 강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응원하는 거 알죠?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학습활동. 그렇죠. 자, 워크북 183쪽 학습활동으로 정리합니다. 1번.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워크북이 잘못 나와 있네. 그렇죠. 183조. 이 글에 제시된 삶의 가시에 해당하는 거 책에서 찾아보세요. 삶을 어렵게 하거나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 일단 가시는 우리 아는 가시, 그 가시 말고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 그렇죠.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 가난한 환경,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뭐 원하는 재능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내 가시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2번 글쓴이가 제목에서 탱자나무를 내 유년의 울타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자세히 썼지만 읽어보고 즉부터 봅시다. 여러분 워크북에 적어보세요. 탱자나무가 글쓴이 성장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거죠. 우리 앞에서 했는데 글쓴이가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 깨달은 거? 그렇죠. 누구나 마음속에 탱자나무와 같은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겸손의 태도를 배웠다. 밑에 한 줄 적어놓읍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수필은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도 그랬네. 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는 감상 나누기. 패들렛 선생님이 링크를 해놨는데요. 이 글에서 공감했던 내용을 적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시간 좀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정리합니다. 수필. 이 서정적, 회상적, 체험적, 교훈적 교술갈래 더하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렇죠. 탱자나무에 얽힌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이것만 3가지, 4가지구나. 자연물에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한다. 당연하지.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낸다. 그게 수필 교술갈래죠. 예시의 방법, 로트랙, 주제를 강조했다. 다시 한번 정리, 수필이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직접 서술하는 글이다. 여기까지 1시간의 회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